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룽투코리아가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었네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모아 데이터도 오늘 20% 넘게 상승하다가 탄력이 좀 줄었습니다. 카카오 목통 방지법의 수혜가 계속 이어지면서 모아 데이터의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처셀은 상승 탄력을 멈추고 오늘 12%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팀장님은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 종목 중에서 저는 그 제일 안전하다가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모아 데이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모아 데이터가요? 네. 이제 뭐 급등락하는 종목이니까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려버렸어요. 네, 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래꼬리 달랐다가 다시 또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슬슬 좀 폼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보통 있잖아요. 그 점 상한가 깔끔하게 가는 게 좋지 이게 아래꼬리가 달리게 되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죠. 네. 가격을 좀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랬을 경우에 뭐 다음 거래 같은 경우에 이게 급등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개파락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룽투코리아는 선택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국내 쪽을 보게 되면 위믹스가 상장 폐지 여부가 일주일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아마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쁘게 봐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가상화폐라든지 이쪽 이슈를 보게 되면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코인 대출업체들이 상환 중단을 했거든요. 이 코인 대출업체들이 코인을 담보로 현금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코인을 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지금 FTX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환 중단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고팍스라는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코인 예치 상품에 대해서 출금을 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오늘 룽투코리아가 거의 29%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16일 날 11% 정도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올선을 이탈해버리는 그 음봉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출발점,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락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네이처셀 차트입니다. 이건 차트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룽투코리아,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지금 억지로 지금 상한가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다도 좀 의도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모아 데이터. 이게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조금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아 데이터가 됐고요. 그리고 모아 데이터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슈가 뭐가 있나 보니까 또 이제 카카오톡, 목통 방지법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뭐 AI 기반에서 뭐 실시간 시스템 발생됐을 때 이벤트 수집,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냐였던 점검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수혜자들고 나오고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11월 16일 나왔던 이 상한가가 어찌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양봉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나마 모아 데이터가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2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를 3,000원으로 잡았는데 3,030원에 거의 접근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래도 3,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4,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는 모아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상대적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모아 데이터 가격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코이즈가 오늘 9.2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후에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장중에는 20% 가까이 상승했는데 역시 탄력이 좀 줄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여전히 강합니다. 13% 넘게 상승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스코비도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8%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인스코비. 인스코비 네, 마지막에. 네옴시티에 돈 냄새가 묻었다. 네, 요즘에 뭐 네옴시티만 묻으면 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쨌든 차트입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제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다 그런가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네옴시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린수소라든지 그리고 암모니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중동 쪽에서 아시겠지만 건설 쪽 같은 경우는 한국만큼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좀 없거든요. 뭐 없다라기보다는 한국이 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봐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재용 회장 나서가지고 앞으로 이 건설적 프로젝트는 많이 따올 가능성이 높다로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할 가능성이 높다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그린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삼성물산,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물산이 한다라는 건 결국 이재용 회장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로 좀 봐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어쨌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수소 생산은 이제 사우디에서 맡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소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어디다 활용을 할 것인가, 연료전지가 됐던지 아니면 모빌리티가 됐던지 이쪽으로 활용을 할 건데 그쪽은 이제 한국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2차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뿐이고 그 이전에 어쨌든 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 가져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공장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가 결국 질소하고 수소하고 합쳐져 있는 겁니다.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게 되면은 수소 쪽으로 이렇게 그린수소를 뽑아내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비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질소 비료는 그 농사진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질소 비료는 계속 뿌려져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작물의 품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질소 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질소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옴시티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먹는 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장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 보게 되면 뭐 수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바이오엑스라는 회사와 순도 99%의 이제 그린수소 생산을 성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주식시장이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계속. 계속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 차트 좀 보시면은 네. 자,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8%짜리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까지 실려주게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세요. 오늘 캔들과 오늘 이전의 캔들 길이를 보게 되면은 오늘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찌 보면은 최근에 잠잠했던 주가가 이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750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원 일단 넉넉하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스코비도 역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잘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가격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LCD BLU 관련된 제조 테마가 오늘 1%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코이즈가 아무래도 오늘 상승세 활력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우주항공, 국방 테마가 오늘 동시에 상승하다가 우주항공과 국방은 하락으로 좀 전환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마지막에 막판에 좀 흘러내리니까 전반적인 테마들도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통신 장비 테마, 네.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그 네옴시티의 돈 냄새 하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재건 가게 되면 거기도 또 돈 냄새가 날 건데 그다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괜찮았다라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뭘로 하냐면은 종목별 등락현황. 오늘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에서 천 종목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테마들이 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윗골이 잡힌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좀 안정적으로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그 통신 장비 중에서도 이제 안테나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해상용 KA 밴드 통신 전용 안테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게 되면 위성에서 하게 되고 위성에서 이제 바로 해상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안테나, 그러니까 수신을 잘할 수 있는 안테나 네. 공급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인텔 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인텔 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있는 중동에서 이 안테나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위성 통신 안테나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 관련된 수주 소식이 조금 시간만 기다리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년 대비 164%나 오. 좋아진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한 119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위성 안테나 모멘텀, 중동발 위성 안테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는 이 지연됐던 물량이 4분기에 납품이 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연됐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아마 시장에서 숫자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164%나 좋아진대. 여기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가격대가 55,000원 부에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 현재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55,000원 부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최근에 또 캔들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하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8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마지막 테마 새끼에서는 우주항공 국방 테마에 인텔리안 테크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계단식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들 잘 선별하고 추려봤습니다. 오늘 또 팀장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잘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